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한국을 둘러싼 국제 문제가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거 다 말씀드리면 몇 시간 말씀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뭐가 많았는데, 오늘 제가 그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그 표현하자면은 무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은 무시 전략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이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고, 그리고 합참의장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갔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지금 너네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좀 더 센 말로 하면은 그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세계 전략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그 대북한 무시 전략인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캠프 험프리스라고, 평택이죠. 거기서 그 미군들이 훈련을 하다가 장갑차가 한 대 뒤집어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라는 그 장갑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두 명은 뭐 생명에는 관계없는 부상을 입었고, 그 20살짜리 그 병사 하나가 죽었더라고요. 그 기사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관련자들이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한번 경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족들한테 그 조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훈련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거는 마치 그 전쟁하다가 죽은 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언젠가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가지고 뭐 십수후 명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그때 놀란 것은 미국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전쟁하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하고 같은 레벨이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훈련을 지속한 것이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안 됐죠. 11월 12일 날 미국의 구축함 한 척이, 챈셀러스빌이라는 배입니다. 구축함 한 척이 대만 해협을 또 가로질러서 항해를 하였다. 요거는 9월 달 이후에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그 지정학이라는 요소를 국제정치 분석할 때는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만 해협하고 중국 본토 사이를 미국 항공모함 또는 미국의 구축함이 항진을 하였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대만 해협을 최근에 빈번히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시작한 계기는 그 홍콩 사태였습니다. 홍콩에 한 뭐 100만 명 정도 시민이 모여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항하는 그 데모를 할 무렵이 6월 달 그 무렵인데, 바로 뭐 7월 그 무렵부터 미국 또 군함들이 대만 해협을 이제 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11월 12일 날 그 항행한 그 횟수로 치면은 9번째라고 그럽니다. 9번째. 그리고 그 요 바로 앞에는 9월 달에 했어요. 9월 달에 하고 지금 11월 달에 했는데, 이거는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중국을 내려누르는, 중국을 뭐 이제 그 미국이 봉쇄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것을 항상 언제든지 그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뭐 대단히 그 화를 내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그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는데, 처음으로 해외 순방하는 것이 아시아입니다. 일본하고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거와도 같이 결부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측이 미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뭐 일단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중국 측에서 발표했는데, 발표 나오자마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이루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 되받아 친 적도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뭐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그 중국이 미국이 보기에 도전자의 대열에서 탈락할 때까지, 그때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특히 할 만한 사건이고, 제가 이제 그 원 주제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시 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사실 그 최근에 한두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마치 우유를 주지 않는 그 엄마를 향해서 아이가 막 아주 센 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지난주에 북한의 비명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2월 28일, 금년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이 한 두세 달 참고 있다가 5월 4일 날 무려 522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미국이 그것을 아주 경악스럽게 받아들이고 큰일 난 거로 받아들여야지 북한이 미사일을 쏜 효과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별거 아니네 하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 저 사람 저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저러지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술을 이제 트럼프가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북한에 대해서 흔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북한이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극성이라는 미사일은 그 잠수함에서 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직접 잠수함에서 쏜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호수처럼 만들어가지고 물 속에서 쏴가지고 그 물 위로 나가서 다시 분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미사일에 대해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언급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극성 미사일은 쏜 자리에서부터 2000 내지 2500km를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잠수함에 싣고서 잠수함이 5000km로 움직이면은 거기다 5000을 더해야 되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무런 그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 언급을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그냥 좀 미스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북한 얘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쓴 것이 8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달 2달 동안은 트윗에다가 북한 얘기를 쓰질 않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말로 한 것은 10월 2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는 행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북한하고 전쟁할지도 모르지만은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약간 간접적인 언급 하나를 한 것 이외에는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즉 북한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25일 날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쏜 것을 무시한 트윗을 하나 올린 거예요. 그 한번 우리가 다시 거꾸로 읽어보면은, 북한이 그 몇 개의 그 작은 무기를 발사한 것 같다. 그래서 which disturbed some of my people. 그래서 그 내 사람, 우리 사람 일부를 그 짜증나게 하였다. 그 또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했는데, but not me. 그러나 나는 짜증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I have confidence that Chairman Kim will keep his promise to me. 나는 그 김정은이가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도발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제 받아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트럼프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바로 오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1일 날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폼페오 장관도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1개월 동안 약 20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한 20번 하면서 북한 얘기를 단 2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거는 거의 합의하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종의 전략을 만들어서 북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는 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냥 다만 이제 에스퍼 장관이 11월 14일 날 이제 한국을 왔는데, 한국을 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그것도 직접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간접적인 언급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외교의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군사훈련은 조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교를 위해서 강한 군사훈련을 규모를 줄여서 하든가 뭐 축소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된 얘기지만은 직접 북한의 행동을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에스퍼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북한이 그 연말 시한을 정했는데 이것을 미국은 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과응 대응은 하지 않는다. 과응 대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훈련을 조종할 수 있는데 훈련을 조종하더라도 대북한 억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대북한 대비태세 완화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강조한 거로 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훈련을 안 해도 북한 대비태세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비할 연습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하고 훈련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라든가 뭐 특히 일본이겠죠, 와의 그 합동 연합훈련을 통해서 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한국하고 훈련을 축소하고 줄이고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제 태세는 그대로 있다라는 말을 뭐 미국의 군인들이라든가 미국의 관리들이 항상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훈련을 중지한다는 얘기가 지금 북한이 막 사실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지난 그 9년 동안 이 11월, 12월 그 무렵, 거의 이제 연말에 12월 달 무렵입니다. 그때마다 그 무지막지하게 큰 그 공군 훈련을 합니다. 그 공군 훈련 이름이 머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인데, 2017년 12월 달에는 양국의 전투기, 미국과 한국의 전투기가 무려 230대나 동원돼 가지고 훈련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정말 북한은 그 아주 뭐 간이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작년에는 뭐 거의 이제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작게 했고, 금년에도 규모를 줄여서 하는데, 이것을 사실 북한이 뭐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 비명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는지 그걸 잠깐 한번 본다면은 11월 13일 날 얘기입니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라는 것이 나왔는데, 뭐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 담화쯤 될 겁니다. 대화 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연합 공중훈련까지 감행하여 사태 발전을 악화 일로로 몰아넣은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에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뭐 지금 미국이 그 훈련 규모를 지금 2년째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미국 사람들 미국 그 기사를 보면은 리플레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훈련으로 이제 바꿔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뭐 참 아프다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요새 워낙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미국의 F-22라든가 F-35 같은 거는 200대가 동원되고 그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과 몇 대밖에 안 오더라도, 우리가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F-22는 F-22보다 바로 아래급 비행기, 뭐 F-15라든가 뭐 이런 최상위급 비행기랑 뭐 거의 무적입니다. 뭐 100대 0 이상으로 뭐 145대 0인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 규모가 작아졌다 하더라도 이런 비행기가 만약 10대 왔다 그러면은 북한은 뭐 상당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에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또 한번 허세를 부렸습니다. 미국은 또한 우리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연말까지 정해준 시한부도 숙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말 나온 다음에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우리 저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다고 뭐 이 과민한 내용은 하지 않지만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북한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김정은이가 2011년 12월 달에 집권을 했죠. 그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제가 그 115주차 강의에서 했던 그 북한의 비명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이 관리들, 뭐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조롱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미국의 의회가 일관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그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뭐 지지를 하는데, 지지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 강력한 언제든지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그 이 길잡이 노릇을 이제 미국 의회가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엘리어트 엥겔이라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분은 이제 민주당이죠. 김정은이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미국은 강하게 나와야 된다. 강하게. 지금 하는 행정부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릭 스콧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그 대단히 실망스러운 관계다. 그리고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만들어 놓은 건 웃기는 거다. 터무니없는 거다. 터무니없는 거고, 미국은 여기에 훨씬 더 제재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릭 스콧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들어보면은 미국은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이라는 건 뭐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거죠. 뭐 이 폭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는 말들은, 이 사람이 그 영어로 그거는 그냥 쪼크다 전부. 북한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그냥 농담, 쪼크다. 그리고 더 이상의 그 미북 정상회담 그거 필요 없다라고 아주 세게 말을 한 것이 바로 11월 14일자, 오늘 지금 찍는 시간이 11월 14일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이제 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댄 설리반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그 지금 이제 그 직책을 떠난 존 볼턴이 했던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김정은이 정말로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거의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 바로 그 존 볼튼이 한 말하고 너무나 그 유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쓴 책, 특히 이제 그 이 관리를 역임한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이게 보면은 뭐가 좋냐면은 아주 그 내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이야기, 그 행정부 백악관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라든가 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재밌다고 많이 사보는 책들은 사실은 이 백악관하고 가까운 데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라든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냥 한 달이 걸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자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1차 자료라고 하고 1차 자료를 가장 그 권위 있는 그 학문의 소스로 치는데,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 남이 한 얘기를 그냥 건네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니키 헤일리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대사입니다. 유엔 대사가 아주 재미있는, 제목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With all due respect. 요 with all due respect라는 말을 우리말로 애써서 번역하자면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뭐 그런 뜻이에요. 당신께서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그냥 외람된 말씀입니다가 제일 좋은 번역 같으네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이라는 책을 간행을 했는데 이 책이 나온 것이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주문을 못 해가지고 며칠 있다 주문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그 관한 일부가 미국 폭스뉴스에서 이분이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저 트럼프 저거 미친 영감이야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 보수적인 사람도 그 트럼프 미치고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저하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다, 저거는 트럼프가 정말로 미쳐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 전략적으로 저렇게 하는 행동이다. 그를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가 상당히 갈라져 있었는데 이 니키 헤일리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화의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미치광이 전법을 사용하라고 자기네들한테 지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사람이 미쳐서가 아니라 김정은이를 끌어내려면은 미치광이 전법을 써라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을 이 책에다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맞겠죠. 사실은 정말 미쳤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이 그 책 한 번 보겠는데 더그 위드라는 이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그래서 백악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11월 26일 날 나올 책입니다. Inside Trump's White House. 이거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비난을 받겠지만은 트럼프를 바로 옆에서 직접 인터뷰하고 이 가족들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제 쓴 책인데 제가 이 책하고 니키 헤일리 책을 구입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부인이 별거 비슷하게 서로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11월 26일 날 나올 이 책 더그 위드라는 저자가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 전혀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직접 옆에서 직접 가까이서 본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제 책으로 썼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사실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트럼프를 아주 한껏 욕하는 책들이 다 그런 책입니다. 내가 저 책에 나오게 되면은 재미있는 반박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미치광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보좌관들이 니키 헤일리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한 전략이고 제가 이제 그 니키 헤일리 대사가 그 유엔 대사하고 그럴 때 이제 트럼프가 그 북한에 대해서 험한 말을 많이 했죠. 그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이거를 그때 그 무렵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 9월 19일 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 19일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북한이 사이가 한참 나쁠 때죠. 한참 나쁠 때인데 유엔에서 한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악의 타락한 정권이다. 자기 국민의 복지 같은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수백만 명을 굶어 죽였고 그리고 수백만을 감옥소에다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 수백만을 탄압하는 그런 이 못 쓰는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토 원병군 얘기도 하고 일본 사람 13살짜리 그 소녀가 납치된 그런 얘기도 이제 쓰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한 말이 북한이 그렇게 그 못된 나라라는 말을 하는데 부족하다면은 이 말을 더 하겠다 하면서 한 말이 북한이 무모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모든 세계의 위험이 되며 그렇죠.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인명을 위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말이 참 그 무시무시한데 It is an outrage that some nations would not only trade with such a regime but would arm, supply and financially support a country that imperils the world with nuclear conflict. 이런 그 북한 같은 엉망인 나라와 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무장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거 참 그 놀라운 얘기인데 저도 이제 뭐 기억이 읽은 지 오래됐다가 최근에 다시 읽어보고서 아 이런 말을 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런 그 나쁜 북한하고 무역하거나 무장하거나 무역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무장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트럼프가 어느 나라를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중국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말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막강한 힘, 미국은 힘이 있고 그리고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션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자신과 동맹국을 보호해야 할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트럼프 어법에 미국 자신과 동맹국이라고 항상 씁니다. 동맹국을 보호해야 할 것을 강요당하는 그럴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는 북한을 괴멸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는 북한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켓맨은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북한을 다 깰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엔 같은 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을 엄청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 제재를 하고 그리고 2년 지났습니다. 그 2년 지나는 동안에 북한은 거의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처했는데 북한의 지르는 비명은 그냥 아파 죽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겉으로는 미국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니키 헤일리 이분이 뭐 이 책을 소개하러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폭스뉴스에서 나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도 나왔는데 유엔에서 북한 무역의 90% 석유 수입 30%가 차단되었고 그게 이미 지난해 3월에 그랬답니다. 2018년 3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유엔을 통한 북한의 압박은 일단 먹히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죠. 북한 노동자를 금지하는 3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작년 봄에 한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아주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북한 말로 미국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겠다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1월 달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이것은 2017년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그냥 직방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2020년에 미사일을 쏘고 대륙간 미사일을 쏘고 그러기보다는 혹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저절로 붕괴될 수도 있는 워낙 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제재는 북한의 일반 주민을 향하는 제재가 아닙니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북한 잘 살고 있다던데 북한 잘 살고 있다던데 하면서 뭐 북한의 물가가 안정돼 있는 거 왜 모르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북한의 정권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북한의 암시장 얘기고 북한의 이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략적 교살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은 북한이죠. 북한이 선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 미국은 뭐 당분간 어떤 이 정책의 전환이 대북 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2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